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원 대표 변호사 박보영입니다. 금일 방송은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다룬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화제 속에 방영이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인지 이혼 소송이나 이혼 관련 상담 건수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이며 2015년에는 한국, 일본, 대만 3국이 주재하는 제5회 신아시아 가족법 3국회의에서 한국 대표로 참여하여 고령자의 이혼과 실무상 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퇴직급여가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부부가 이혼할 때 소국 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각각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백 건의 이혼 사건을 담당하면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가 언제든지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일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법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그 사유를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경우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도 이 주제가 주된 내용이었죠.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를 가지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란 혼인 후의 것만 의미하며, 혼인 전 연애나 약혼 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증거로는 부정행위 상대방과의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 카톡,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등이 있고,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알고 있는 자의 사실 확인서나 음성 녹음 파일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상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배우자 및 부정행위 상대방 모두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상대방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많은 이혼 사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데요.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정된 예로는 배우자의 범죄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성관계의 거부, 성적 불능을 속이고 결혼한 사실, 불치의 정신병이나 지나친 신앙생활, 도박 등이 있습니다. 반면 가벼운 정신병이나 우울증, 출산불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책 배우자, 즉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배우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 축출 이혼의 가능성 등을 들어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해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 장기간 별거 등이 된 경우, 부부 쌍방에게 같은 정도의 파탄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책임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있었을 경우, 세월의 경과로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서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을 때도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모두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정확한 법률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